너무 단서가 너무 없어가지고 단서도 없고 그리고 현장 특성도 좀 특이하고 거기다가 이 사건 나고 난 다음에 괴담까지 막 돌았어요. 괴담. 뭐 어떤 괴담이요? 이거는 그러면 강도는 아니다. 그러게요. 원한 아닐까? 좀 그렇게도 원한 보이긴 아닐까? 이게 해요. 구분이 애매한 거 이게 지금. 예, 이번 주 미제 사건은 뭐 이것도 하도 많이 나온 건데 네. 안 다루고 갈 수는 없는 사건이니까 뭐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미제 사건을 다루는 이유는 뭐 특별하게 새로운 단서가 발견이 돼가지고 검거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방송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만 맞아요. 예. 그것도 무감스럽게 그렇지는 못한 경우에 속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거를 계속 하는 이유는 어찌됐건 잊지 말자. 예, 잊지 말고. 예. 잊지 말자. 무엇보다도 이거 잊지 말자. 잊지 말자는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범인 새끼들은 발 뻗고 자지 말라는 소리예요. 그렇죠. 니네들 이런 사람 죽이고 이런 큰 죄 짓고 편하게 잊혀진 상태에서 누르랄라 살아서는 안 된다. 네네. 어디서건 너하고 연관된 사건은 계속 네 귀전에 맴돌면서 들려서 주변에 예. 고통스러운 나날을 악몽을 꾸면서 살아있는 게 사는 것 같지 않게 좀 살아라. 예. 뭐 어떻게 보면 이런 의미도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네. 또 몰라요. 혹시 이제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냥 넘어갔던 그런 이 사안들이 내용들이 혹은 또 한참 지난 다음에 어디 술자리에서 우연히 누구로부터 지득한 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단서가 돼가지고 악마 같은 새끼들 꼭 잡을 수 있을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뭐 그런 뭐 여러 가지 어떤 희망상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잡다한 여러 가지 어떤 기대를 가지고 네. 미제 사건은 저희가 이 방송을 하는 한은 하여튼 최대한 사전에서 네. 다시 리바이벌 하겠습니다. 반드시. 네. 네. 오늘 제가 선정해 온 거는 인천 계양구 작전동에서 발생했던 이발소 여주인 살인 사건이에요. 네네. 요거는 2003년도에 발생했거든요. 네. 이거 2003년도에 발생했을 때 제가 현직에 있을 때라 요 사건 상당히 논란이 됐던 사건이에요. 네. 그런데 지금 좀 답답하게 못 잡고 있는 거죠. 이게 2003년 10월 17일 날이에요. 예. 10월 17일 날 07시 50분경에 네. 인천에서 거주하는 이제 뭐 같은 동네죠. 같은 동네. 네. 예, 사망한 사람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발소 여주인이거든요. 여성이거든요. 그분 이제 편의상 B 씨라고 부를게요. B. 네. 그다음에 이제 이 전화를 언니한테 전화를 받은 A 씨는 그 언니의 동생이에요. 네네. 근데 이제 그분도 A 그러니까 네. 이발소 여주인의 그 여동생도 면도사입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언니랑 어떻게 보면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언니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43살이었다고 그러고 키가 네. 아주 작고 네. 아주 이쁘장했다고 그래요. 네네. 피해자분이요. 예, 피해자분이. 근데 이제 이 피해자분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이제 그 작전동에 있는 미진상가라고. 네. 저도 그냥 귀에 뱅뱅 도는데 미진상가 그 상가가 그때 하도 많이 들어갔고. 예. 그 미진상가는 그 지상이 4층. 지하가 1층, 5층 건물이에요. 네. 지하에서. 네. 지하에서 이제 이발소를 운영을 했는데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씩 주고 했대요. 그러니까 네네. 값싸게 들어가서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여기에는 이발소는 가면 우리 홍 박사는 모를 거야. 이발소라고 써 있는데 요즘에 이발소도 거의 없어졌지만 네. 목욕탕에서 거의 남자들 근데 없어졌지만 이발소라고 옛날에 써 있으면 네. 여기 정 PD랑 박 PD님 알 거예요. 그 입구에 미라불이 돌아가요. 이렇게 일자로 돼가지고 빨간색, 이발 표시돼가지고 흰색. 이렇게 뱅뱅뱅 돌아가는 게 있어요. 파란색 요렇게 이 등이 돌아가요. 예. 근데 요게 한 개가 돌아가면 예. 요거는 건전 이발소예요. 말 그대로 이발하고 면도만 하는데요. 네네. 근데 이제 우리말로 그 당시 수사관들 말로 쌍방울이 돌아가면 두 개가. 그게 미라불이 표시예요? 두 개가 돌아가면 그거는 이제 쌍방울 미라불은 퇴폐 없습니다. 즉 말하면 이제 거기서 유사 성형이 해주는데. 네네네. 그 당시에 그래서 우리가 그 단속을 많이 댕겼었는데 우리가 단속 가면서 맨날 그래서 야 저 쌍방울로만 가. 하나는 말고. 하나 네. 말고 그 쌍방울 돌아가는 데가 그건 왜 그러냐면 알게 모르게 유사 성형이 하려고 찾아가는 놈들도 쌍방울 있는 데만 찾아가. 그렇겠죠. 거긴 여기는 쌍방울 퇴폐행위 하는 데입니다 하는 얘기야. 요게 암묵적으로 하나만 이게. 돌아가는 데는 머리나 깎으세요 네. 그거고.
이제 그래서 우리가 그 단속을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네네. 그 즈음에 여기는 그러면 뭐겠습니까? 쌍방울 돌아갔어요. 퇴폐업소. 퇴폐업소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언니가 7시 10월 17일 날 7시 50분경에 이제 그 같은 면도사 하는 여동생한테 네. 아마 교대 근무하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전화해 가지고 오는 시간이 어떤지 모르지만 오후 2시까지 네. 이발소 좀 빨리 와가지고 가게 봐라. 네네. 이제 동생한테 그 이발소는 손님 많지 않았대요. 그 당시에 뭐 서너 명 있었다고 그래요. 하루에 한 손님이 한 서너 명. 퇴폐이발관이니까 값이 비싸죠. 예. 그러면 뭐 운영이 되는 거죠. 3-4명 와도.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이발사가 있어가지고 머리도 깎아주고 면도도 해야 되는데 예. 명목상 이발사 자격증이 있어요. 네. 그 이발사 자격증 있는 사람을 고용해서 이발소를 냈겠죠. 네. 그런데 실제로 이발하는 사람은 아마 없었던 것 같아요. 여기. 머리 자른 사람은 없었고. 정작이 예. 아마 이제 그 언니하고 여동생이 교대로 이제 뭐 면도해 손님 들어오면 면도하고 누워놓고 예, 면도하고 유사성형이 하는 그런 형태의 영업을 네. 했으니까 하루에 서너 명 정도 수준으로 그러니까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이니까 네. 이렇게 버텼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2시에 그날 무슨 일이 있었나 보죠. 이거 이발소 여준이. 언니가. 예. 그러니까 7시 40분부터 일찌감치 전화 7시 50분에 전화했으니까 네, 일찌감치 전화해갖고 오늘은 오후 2시까지 와. 네. 동생한테 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동생이 알았어 언니 하고 간 거예요. 예. 언제 도착했냐면 13시 30분에 도착했어요. 30분 30분 먼저 갔어요. 가가지고 이발소로 가서 이제 이발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실내가 조용한 거예요. 예. 당연히 조용합니다. 거기 다 잠자고 있고 그래요. 여기 얼굴에다 이렇게 덮어쓰고. 네네. 언니 불렀는데 대답이 없는 거예요. 언니도 안 보이고. 예. 그래서 이제 이발소가 또 그 지하에 있고 퇴폐 이발소는 대체로 어둡습니다. 그죠. 어두컴컴했겠죠. 어두컴컴해요. 예, 예. 그 찾다가 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바닥에 피를 흘리면서 쓰러져 있는 언니를 본 거예요. 아, 그럼 이미 이때 바닥에. 예. 예. 깜짝 놀라서 그 언니하고 가서 보니까 이미 뭐 숨 안 쉬는 상태. 네. 이 사람도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럼요. 그 길로 뛰어나와 가지고 네. 어디다가 신고할 생각도 못했어요. 주변 사람들한테 소리 지른 거예요. 신고 좀 해달라. 도와주세요. 신고 좀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예.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경찰에 신고를 해가지고 경찰이 출동을 했는데 그게 이제 살인 사건이니까 계양경찰서 네. 작전동이잖아요. 예. 계양구 작전동. 계양경찰서 형사들이 출동을 한 겁니다. 네. 그리고 바로 이제 감식에 돌입을 했는데 그냥 그 발견 당시에 이발소 여주인은 그 이발할 때 입는 하얀 가운이잖아요. 가운. 예. 그거 입은 상태였고요. 예. 요 목 왼쪽에 아랫부분이 하단 부분에 예리한 흉기로 이렇게 딱 찔린다고. 목에 그거 하나에 하나. 치명상이네요. 치명상입니다. 예. 그리고 성폭행한 흔적은 없었고 네. 그다음에 반항은도 전혀 없었어요. 그럼 급습의 한 방입니다. 그럼 불시에 팍 찔렀나 네, 봐요. 급습의 한 방인 겁니다. 완전 제압한 상태에서 팍 찔렀거나. 네, 그럴 수 있죠. 그리고 더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만약에 거기서 현금이 없어졌다면 강도 목적이죠. 예. 그런데 이발소 내에 현금 같은 게 그대로 있어요. 통 속에. 그래요? 그렇다면 이거는 강도도 아닌 거예요. 예. 그런데 묘한 거는 족적이 없어요. 어떻게 족적은 없을 수 없거든요. 그건 그러게요. 치웠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네. 지웠다고 보는 게 맞. 그리고 목을 찔러서 사용한 흉기도 거기 현장에서 발견이 안 됐고요. 네. 그러면 이발소 바닥에 원래 목을 깊숙이 찔리면. 찔려갖고 쓰러졌다면 피가 출혈이. 엄청나게 많이 나야 돼요. 예. 그런데 이발소 바닥에 혈흔이 많잖아요. 그럼 족적도 안 보이고 혈흔이 안 보인다는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뭡니까? 닦았네요. 닦은 겁니다. 네. 거의 닦았다고 봐야 됩니다. 네. 대체로 이 목 같은데 여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기 찔려가지고 하면 경동맥 끊어지면서 피 뿜어져 나와요. 분수처럼 그죠. 나온다니까요. 동맥이 지나가니까. 그러면 예. 그래서 주변에 뭐 이쪽으로 바닥에 막 그냥 혈은 엄청 많을 네, 수밖에 네. 없어요. 근데 또 분명히 가해자가 있었으면 그놈 옷에도 튀었을 거예요. 그렇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다 치우고 조금만 남아 있어요. 혈흔도 얼마 없고 그럼 굳은 이후에 사망한 이후에 굳으면 피 많이 안 나오거든. 그렇죠. 언니를 발견했을 때 동생이 발견했을 때는 그게 없는 이미, 거죠. 예. 이미 사망했으니까 더 이상 피가 흘러나오는 형태는 아닌 없고. 거고. 한참 나왔을 때 그거는 상당히 긴 시간을 두고 닦은 것 같아요 범인이. 그렇네요. 꼼꼼하게 지족적까지 다 닦은 거 보면. 그렇죠. 그래가지고 닦은 거를 들고 갔을 개연성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만약에 선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공격했으면 혈흔 족적 분명히 남을 나와야지, 건데 맞죠. 닦았네요 이거는. 닦았다고 봐야 돼. 그래서 이제 경찰들도 가해한 후에 이거 피 묻은 거 지들이 그것도 이발소에는 다 세면대 있잖아요. 세수하는데 네네. 거기도 닦지 않았을까 해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거기 혈흔 반응이 안 나왔어요. 그럼 바꿔서 얘기하면 범인들이 바닥에 있는 피 뭐 어떤 천이라든지 뭘로 이발소에는 닦은 다음에? 수건이 널널하니까 그렇죠.
그걸로 닦아가지고 아마 넣어가지고 가져온다. 사라진 것 같습니다. 예? 혈흔 반응이 안 나온 거 봐서는요. 네네. 국가수에 부검을 했어요. 네. 예, 사인은 뭐 당연히 과다출혈에 의한 쇼크사죠. 과다출혈에 의한 쇼크사라면 현장에 피가 엄청 많아야 돼요. 네. 한강해야 돼요. 그러게 그게 말이에요. 없다는 얘기는 다 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찔러서 공격해가지고 피 흘리면서 쓰러지고 숨이 끊어질 때까지 피는 계속 나왔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 기간 동안 기다렸다가 완전히 절명한 이후에 흘러나온 피를 닦고 예. 깨끗이 닦고 자기들 족저까지 싹 쓸은 다음에 닦은 그 수건이건 뭐 헝겊이건 천을, 예. 그거마저도 들고 나갔다고 봐야 맞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치밀한데요. 엄청 치밀한 거예요. 이거는 초범 내지는 뭐 전과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네요. 상당히 어떤 그 수법으로 볼 때는 그 프로예요, 프로. 예, 예. 범죄 현장에 익숙한 네. 자.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그래서 이제 이때 이 사건 분석한 형사들이 청부살인도 무게를 둬요. 너무 딱 전문가의 한 방에 솜씨니까 한 깔끔하게 방에 딱 그냥 꽂아버렸으니까 그렇게도 합니다. 하여튼 과다출혈에 의한 쇼크사로 결국 최종 판정이 됐고요. 네. 사망 추정 시간은 이제 그 경직도 가지고 따질 수밖에 없어요. 사체 굳음 현상. 네네네. 우리 이제 시강 또는 사강 이렇게 부르는데 네. 시체 경직 그걸 가지고 이제 그 판단을 해보니까 네. 16일 밤부터 17일 오전 사이. 아까 아침에 전화 왔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17일 날 07시 50분에 전화 받았다고 그랬죠. 네네. 그러니까 적어도 17일 날 07시 50분까지는 살아 있었던 살아 있었던 거죠. 예. 그 사이부터 이제 그 이후로 이렇게 추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7시 50분 이후부터 정오 사이. 정오 사이로 보는 그렇게 거예요. 되겠네요. 예. 여동생이 간 거는 한 13시 30분 한 경이니까. 시간이니까. 그 동생이 가기 전에 1시간 반의 그 시간 갭을 두는 이유는 닦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렇죠. 17시 50분에 바로 죽였을 것도 아니고 예, 예, 예. 17시 50분에는 분명히 전화했었으니까 살아 살아있었고 그 이후에 뭐 예. 어떤 이유로 살해했고 그다음에 막 닦고 하고 나가고 난 다음에 13시 30분에 들어간 거니까. 동생이 왔으니까. 그렇게 예, 예. 해서 그냥 뚝 잘라갖고 12시까지 까지. 정오까지 적어도 동생이 가기 1시간 전에는 사라지지 않았겠나요. 네네. 경직도도 또 그렇게 경직도도, 가리키고 있고요. 네. 그렇게 본 것 같습니다. 이건 뭐 당연히 살인사건이니까 수사본부 구성이 되죠. 네. 수사본부 이거 저 형사 평생 형사했지만 야 수사본부 구성에 그 소리 나오면 정말 그때부터 식욕이 뚝 떨어져요. 힘든 이제. 야 수사본부 한데 네. 그 순간 그냥 이제 식욕이 떨어져요. 그건 바꿔서 얘기하면 수사본부를 구성한다는 말이 나오는 순간부터 집에 가는 건 끝난 거예요. 그렇죠. 이제 지금부터는 집에 못 가. 해결될 때까지. 예. 이제 그런데 짧게 잡으면 2주. 짧게 잡는 게 2주예요. 수사본부 구성되면 아무리 짧게 잡아도 2주. 물론 뭐 최소? 하루 만에 잡으면 바로 끝나지만 네네. 미검 상태에서는 아무리 뭐 빨리 끝낸다고 그래도 2주예요. 2주. 그 2주도 왜 2주냐면 다른 사건이 또 터졌기 때문에. 아 그나마도 그러니까 짧은 이유가 이거 2주 예, 예. 이거는 그럼 여기까지 해놓은 거 가지고 몇몇 팀 남아서 하고 따로 니네들은 구해갖고 다른 데로 가는데 어차피 그것도 살인 사건이에요. 예. 그래야 2주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수사본부 구성한다 이 말 나오면 그때부터 식욕 뚝 떨어져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챙기는 게 이제 트렁크에 있는 속옷. 속옷 팬티, 양말. 양말, 이제 런닝 이게 제대로 있는지 숫자부터 세 가지고 놓고 놓고, 그다음에 이제 비닐봉 이렇게 칸 만들어 놨어요. 트렁크예요. 트렁크에다가 칸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예. 관내에 이제 그 목공소 같은 데 가서 이렇게 짜요. 이렇게 해가지고 딱 해서 고정시켜 놓고 예. 칸을 착착착착 막아가지고 한 7, 8칸. 그래서 여기다 속옷 이렇게 차례차례 놓습니다. 하루치씩. 가능하면 속옷도 색깔별로 이렇게 놓는 게 월요일, 화요일, 안 헷갈리게. 수요일 안 헷갈리게. 입었던 거 또 입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도 있는데 뭐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까만 거 아니면 회색 그냥 그 쪼르륵 이렇게 놨었는데 예, 하여튼 그거 딱 그 확인해 보고 그죠. 야 이제 시작이다. 집을 못 들어가시니까. 이제 근데 빨래비누도 큰 거 몇 개 사다 놓는 거 좋아요. 아 거기서 급하면 이제 씻으면. 빨아야 되니까. 예, 수사본부 구성되면 진짜 아유, 지금 생각하니까 진짜 그런 세월을 살았네요. 수사본부가 구성됐어요. 네. 수사본부 구성되면 아무리 적어도 30명 내외예요. 예. 많이 할 때는 100명까지 해요. 동원되는. 그냥 총동원하는 거죠, 인원이요? 그냥 그럼. 그 포천 여중생 엄양 사건 네. 났을 때 우리가 그
수사본부 구성했던 게 90명 가까이 됐어요. 많이 그러다 이제 있었네요. 너무 그게 장기화 되면은 다른 일을 못 하니까 네. 다른 사건이잖아요. 네. 조금씩 빼나가죠. 자, 이 수사본부로 구성해갖고 수사에 들어갔는데 이게 진짜 그 당시만 해도 CCTV가 별로 없었어요. 그죠. 2003년도에 별로 네. 없었죠. 이발소 네. 안이라든지 상가, 그 미진 상가잖아요. 네, 네. 거기에 CCTV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건 전후에 출입자를 판단하는 게 불가능해요. 그것도 상가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막 들락거리고 들락거렸겠어요. CCTV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건 전후에 출입자 판단하는 거는 이미 안 물 되고. 건너갔고 예. 또 그 형사들이 한편으로는 생각을 했대요. 출입자가 많으니까 네. 상가 들락날락 하니까 지하로 들어가는 이발소 들어가는 사람이라든지 뭐 이런 거 등등 예. 본 사람이 있겠지 혹시 목격자. 반대로 드나드는 사람이 많으면 본 사람 그 중에 그래서 누구는 아마 그 상가 위에 4층까지 네. 낱낱이 다 탐문을 했던 것 같아요. 본 사람 있는지 본 사람이 목격자. 있는데 본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게 퇴폐 이발소이기 때문에 이제 말 그대로 네. 피해자 돌아가신 분한테 죄송한 얘기지만 퇴폐는 퇴폐니까 예, 예, 뭐 예. 말씀드려야 돼. 사실 그 이발소 들어가는 놈들이 당당하게 이러고 들어가는 놈은 없어요. 그렇죠. 예. 지가 그 이발소 기 들어가는 건 뻔한 거 아니에요. 속된 말로 뭐 하러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리번 하다가 상가 올라가는 것처럼 어쩌고 하다가 사람들 안 볼 때 없을 때 쏙 쏙? 들어가는 거거든. 예. 그런 식으로 들어가니까 이게 목격자가 나올 리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이런 게 핸디캡이에요. 그러네요, 진짜. 그런데 사건이 나면 그 아주 거지 같아요. 그리고 또 그냥 이렇게 일반적으로 다니시는 분들은 또 그런데 또 잘 안 쳐다보려고 하시잖아요. 쳐다도 안 보죠. 그러니까 목격자 더 그러니까 적을 수 이게 있고. 목격자 찾는데 기본적으로 애로가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었어요. 그렇네요. 아주 난감한 상황에서 수사가 진행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그렇네요. 퇴폐 이발소라든지 이 퇴폐 안마 시술소 같은 데 출입하는 놈들 있잖아요. 한번 관찰할 필요는 있어요. 나는 잠복을 하면서 많이 봤거든요. 퇴폐 이발소 단속하는 건 풍속 단속하는 그 경찰관이 따로 있어요. 네, 네. 생활안전과라고 그래서 거기서 풍속 담당이에요. 네, 네. 생활 질서계 이런 데서. 네. 그런데 강력경사들은 그런 거 단속 안 하거든요. 네. 그거는 이제 강력경사 몫이 아니까 강력경사가 퇴폐 이발관이나 안마 시술소 앞에 가서 잠복하는 건 딱 하나예요. 범인적으로. 범인이 거기를 이용한다는 소스를 받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새끼 가나 안 가나는 이제 망원경 갖다 놓고 차에서 이렇게 줌으로 땡기고 이러면서 본다고요. 이제 그런 경우 많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런 잠복을 많이 해봤는데 네. 대체로 그 새끼들 속성이 똑같아. 내가 그리는 대로 얘기하면 다 맞을 거야. 어떻게 자 이제 여기 지하에 있지. 네. 2층 4층 상가니까 올라가지. 네. 여기는 쏙 내려가는 데지. 네. 자 출입문으로 들어가는 걸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봐 이렇게. 같이 들어가는 입구로. 이제 네. 입구에서 이제 보고 있어. 그러면 싹 이렇게 걸어가다가 네.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는 여기서 아주 느릿느릿하게 걸어가 여기를. 천천히. 이렇게 걸어가다가 사람들이 쭉 해서 4층으로 뭐 쪼르륵 이렇게 다 올라가고 지가 하나 딱 남았는데 두리번 해. 네. 아무도 없다 생각되면 얼른 밑으로 쏙 들어가는 거야. 쏙. 네. 대체로 저 퇴폐하는 가론 놈들이 다 그래. 그런 식으로. 보면 알아. 이렇게 보면 저 새끼. 이제 저기 가려고 한다. 그 케이스야 이게. 하도 내가 그 잠복하면서 그걸 많이 봐갖고 아주 그 움직임 그게 아주 눈에 선해. 패턴이네요, 패턴. 두리번거리다 들어가 그 쪽팔린 건 알아갖고. 그러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격자가 없었네요. 그러니 이게 목격자 찾기도 어려웠던 거고요. 네. 근데 경찰들 입장에서는 그 현금통에 그래도 어쨌든 퇴폐 이발관이지만 현금통에 돈이 있었단 말이야. 예. 근데 돈도 안 가져가고 또 이 피해자가 그 착용하고 있던 뭐 반지라든지 이런 것도 빼간 게 없기 때문에 이거는 그러면 강도는 아니다. 그러게요. 그냥 원한 아닐까? 좀 그렇게도 원한 보이긴 아닐까? 해요. 이게 구분이 애매한 거 이게 지금. 그러네요. 그런데 이제 형사들이 이 당시에 판단을 한 거는요. 예. 한 명이 세워놓고 정확하게 폭 찔르기 전에는 예. 칼을 꺼내가지고 이렇게 댐비면 자기도 모르게 피하거나 그렇죠.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물론 뭐 경우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어요. 뭐 다른 모르는 거 있을 때 막 확 찔렀다 이런. 근데 대체로 정확하게 한 번에 팍 꽂을 수 있다면 잡은 상태에서 찔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딱 한 결정적인 한 방만 네, 남아 네. 있으면 이게 혼자서는 안 되죠. 아니, 찔리고 나서도 막 그러니까. 하면 여기 막 이렇게 다른 상처가 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잡고 있는 상태에서 꽂혔다고 보는 것 같아요, 형사들은. 그래서 일단 한번 뭐 급습해서 찔렀어도 찔리고 나면 막, 금방 막 숨지는 이렇게,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상처가 달라야 돼요.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탁 꽂은 거 한 방에 네.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된 걸 봐서는 물론 닦기도 했겠죠. 범인이. 그럴 수 있죠. 그래서 형사들은 범인을 한 두세 명 정도로 추정을 했어요. 아, 한 명이 아니다. 그래서 한 명이 뒤쪽에서 양팔을 이렇게 잡고 예. 양팔을 잡고 있고 또 다른 한 명이 앞쪽에서 흉기로 그냥 찌른 게 아닐까. 그러면 이거는 그리고 그 찌른 그 솜씨 자체가 전문가 솜씨예요. 이게 뭐 한 방에 딱 주저하는 꽂아- 것도 없이 그냥 깔끔하게 그냥 탁 찔렀다 탁 한 거죠. 딱 한 번에 찔러 죽이고 딱 한 거예요. 원래 죽일 의사가 있어서 왔다고 하더라도 마구 찔르거든요. 그렇죠. 근데 한 방 찔르고 깔끔하게 갔다면 이건 청부살인 그 수법 비슷한 거예요. 그러게요. 청부살인을 하는 그 이 범죄자들은 과다한 공격하지 않아요. 딱 필요한 것만 딱 하죠. 예. 그래서 이제 형사들이 그 당시에 뭐 두세 명으로 추정을 하고 그러니까 한 사람 잡고. 뒤에 잡고 적어도 두 명 예. 잡고 그냥 앞에서 그냥 찌른 거다. 그리고 청소를 그 싹 하고 사라진 거 보면 혼자서 어렵다. 한 사람 정도는 이발소 손님이 올 수도 있는데 그죠. 망 망도 봐야 봐야 되지 않겠냐. 되고. 그 사이에 청소하지 않았겠느냐. 비도 닦고. 예. 그래서 적어도 두 명 이상 아닐까. 그리고 전문가 솜씨다. 네네. 이렇게 형사들이 추정한 것 같아요. 네네. 근데 뭐 이거는 뭐 일견 일리도 있지만 또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럴 이 수도 부분은. 있죠. 예. 자 이제 그러면 이건 수사를 좀 형사들이 어떻게 들어가냐면 일단은 단골 손님은 다 다 대상이네요. 예, 이제 그 이발소 와서 성욕 해소하시던 분들은 다 조사 전부 다 이제 조사받으시고. 당일날 알리바이 다 조사해야 되죠. 그 수사에서 일일이 다 했습니다. 일일이. 네네. 찾아가지고 나름대로. 근데 거기 특이점 발견 못했어요. 근데 이 부분도 이건 명확치 않습니다. 형사들이 수사를 하면서 단골 손님으로 추정되는 사람을 어떻게 다 알아겠습니까? 그렇죠. 물론 전화를 받았던 여동생도 거기서 면도를 했기 때문에 네. 동생이 어느 정도의 그 단골 손님은 알 거예요. 웬만한 사람들. 그러나 자기 단골 손님 아니고 언니 단골 손님일 때 있잖아요. 그럴 수 이게 자매가 같이 한 공간에서 같은 시간대에 동시에 이렇게 일을 있는, 못 해요. 예, 이렇게 교대로 지금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대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생각해봐요. 그죠. 밤새 하고. 아니요. 하는 일이 그렇잖아요. 아, 맞네요. 자매끼리 손님 놔두고 음란 퇴폐행위로 둘이 동시에. 한 공간에 동시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동생하고 교대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모를 수 있죠. 그러면 동생이 아는 단골 손님은 다 조사가 명확하게 끝났을 거예요. 제가 예. 볼 때는. 그러나 동생이 없는 시간대에 언니를 상대로 해서만 서비스 받으러 오는 인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변태들도. 있겠죠. 그 사람들을 저 동생이 파악할 수는 없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형사들은 뭐 항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 단골 손님 이 잡듯이 뒤져갖고 일일이 다 깠는데 네네. 그리고 다 까서 알리바이 해봤는데 안 나왔어요. 형사들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나 그 얘기는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 한 겁니다. 다 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공백이 분명히 빠진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네요. 이 부분은 염두에 둬야 돼요. 네. 분명히 염두에 둬야 돼요. 예. 그다음에 이제 거기 4층에 예. 만만한 게 이것도 지금 잘못이에요 진짜. 왜요? 뭐 인력 사무실에서 매일 그 일일 노동한다고 그래가지고 뭐 꼭 거칠게 좀 그렇죠. 살고 그런다 해서 그 사람들 무슨 사건 나면 맨 그 문제죠, 주변에 그 사람들 그 하는데 그것도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하여튼 여기도 4층에 인력 사무소가 있었어요. 네네. 예, 거기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출입할 거 아니에요. 그쵸. 일 받아가지고 별별 사람들이 많이 다 오겠죠. 그 인력 사무소 인부들도 전수조사를 했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그 사람들도 뭐 한 10여 명 됐다고 그래요. 거기 들어있는 사람들 한 10명 정도를 알리바이를 일일이 다 확인했다. 네네. 그러나 이것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 했다고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또 여전히 공백이 있을 수 있다는 공백이 점. 있는 겁니다. 이것도.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맨날 이런 큰 사건 나면 그 주변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우범자 전과자는 다 또 특히나 대상이죠. 이제 살인 동종 전과자 같은 경우는 지가 그냥 부르지도 않은데 와요. 저 어차피 조사하실 거죠? 이러면서 제가 저 아니에요, 이제 뭐 이러면서. 살인 사건이 빵 터져서 이제 뭐 수사를 하고 있는데 예. 전화 와요 전화. 뭐 전화 받으면 김 형사님 이 새끼 지금 바빠 죽겠는데 왜 전화했어 이 새끼. 아니 어차피 나 부를 거 아니에요. 나 그 친구랑 약속 있어갖고 며칠 있으면 뭐 대전 어디 내려가야 되는데 나 부를 거 아니에요. 이 사건 났으니까 나 빨리 가서 알리바이 깨고 가려고 그래요. 지가 미리 전화해. 근데 그런 경우에는 확실히 아닌 경우 아니면 오히려 또 이상한 이거 경우. 장난치는 네. 경우 있으니까 그 경우는 또 자원하신 분이니까 받아줘야지. 네. 이게 받아서 알리바이 그러면 네가 당일날 그 사건 난 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네가 알리바이 싹 조사해 갖고 와.
증명할 거를. 증명할 거 다 갖고 와. 네가 동사무소 가서 근거를 동사무소에서 무슨 일 봤으면 그때 등본 띈 시간 뭐 친구 만나고 뭐 어디서 식당에서 뭐 한 거 영수증. 그걸 일목요연하게 내가 다 적어갖고 영수증 만들어서 갖고 왔마. 우리가 그럼 조사 안 할 테니까 그럼 지가 갖다 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럼 뭐. 이제 보내놓고 이제 우리가 또 그거 다 확인해 보죠. 그러니까 이게 큰 사건 나면 주변에 우범자, 동종전과자 이런 놈들은 전부 다 어차피 다 조사해요. 이게 맞아요. 정부 한번 생기면 이렇게 괴로운 생활을 보내는 거예요. 어쩔 수 없죠. 근데 뭐. 그 사건 조사하는 경우에 네. 동종전과자들을 조사하다가 살인 사건이 나서 동종전과자 알리바이를 조사하다가 네. 알리바이의 공백이 빠다리가 났어. 네. 그래서 집중적으로 파다가 뻑치기를 잡은 경우도 많아요. 새로운 다른 범죄. 이 새끼가 뻑치기 했어 그 시간에. 예. 강도 안 가요 쉽게 얘기해서. 예. 이제 그걸 잡은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걸 부수범죄 수입 올렸다고 그래요. 부수범죄. 그렇네요. 예. 그래서 이 큰 사건이 터지면 전과자들이 평상시 못 던지다는데 어떤 놈들은 이제 하우스판에 있다가 그걸 걸리고. 입증하는 바람에 하우스방에 이제 사건 다 끝난 다음에 일망타진되는 수도 있어요. 그렇네요. 참 수사라는 게 웃겨요. 수사도 뭐 정치인들 맨날 얘기하는데 생물처럼 움직인다고. 그렇네요. 새끼치고 움직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변 우범자, 동종전과자, 알리바이 다 성립된다고 일단 봤고 그 다음에 이제 여동생도 의심을 했어요 경찰이. 혹시. 모르니까. 예. 그래서 여동생의 주변 인물도 조사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여동생도 그 싹 다 이제 알리바이 깨고 네. 특이사항 없는 걸로 나와요. 그러면 그 돌아가신 그 주인 같은 경우는 결혼한 사람이었어요. 남편이 있습니다. 남편이 있어요? 그래서 예. 남편을 알아봤더니 예. 남편은 이게 무늬만 부부라고 아시죠? 법적인 법적으로만. 혼인 상태인데 별거 중에 거의 남남이나 마찬가지. 무늬만 부부예요. 따로 무늬만. 살고 이혼만 안 하는. 예. 그런 그 지방에서 거주하고 있는 거예요. 네네. 그런데 남편 조사하다 보니까 이거 용의점이 많이 있는 거예요. 왜 어떤 그러냐면 점이요? 이 남편이 사업을 실패해가지고 예. 채무가 엄청 많아요. 빚이 많이 있어요. 예, 비가. 네. 그러면 빚이 많으면 이 여성 그 아내가 죽고 나면 사망하고 나면 상속 1순위잖아. 그러게요. 봤더니 단독주택 3억 원 상당을 이 여성이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남편. 이 여성이 이발소 여주인이 죽으면 3억 원 상당의 법적 부부니까 그렇죠. 부동산을 상속되죠. 상속할 수 예,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 혹시 남편이 이제 사업하다가 빚을 많이 져서 빚에 쪼들려 가지고 와이프 죽이고 네네. 상속받으려고 한 거 아닐까? 경찰들이 그렇게 봤어요. 네. 바짝 달라붙어 가지고 그 당시에 너 어디 있었어요? 그 지방에 있었대. 평소에도 지방에 있었고. 네. 그럼 지방에서 있었고 올라온 적은 없는지 인천에. 네네. 요거를 경찰들이 가가지고 형사들이 낱낱이 닦았어요. 예. 이때 이제 전부 다 아마 특별한 단서가 안 나오니까 예. 그쪽으로 보낸 형사들한테 집중하고 있었던 거야. 완전히. 예. 뭐 기대를. 올인한 거죠 그냥. 예. 거기서 뭐 나오는 거 없어 이제 다 그러고. 근데 결국은 다 알리바이가 성립됐어요. 그러면 남편도 아니네요. 예, 그 즈음에 그 시기에 인천에 올라온 적도 없고 시간대별로 분 단위로 그 남편의 동선이 다 파악이 됐어요. 그럼 남편은 아니에요. 그러나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사들이 포기는 안 하죠. 그럼 남편이 시켰을까? 그러게요. 그래서 통화내역 같은 것까지 깝니다. 청부살인 가능성도 좀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 이제 까봤는데 역시 뭐 특별한 게 나오지 않았고요. 예. 그러면 이제 이 사람한테 강도짓 한 것도 아니고, 뭐 남편처럼 뭐 상속에 의심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뭐 원한 질만한 게 있을까? 혹시. 예. 감정사 가지고 와서 죽였을까? 네. 그래서 또 그걸 조사했는데 이분이 뭐 비록 그 대표해발관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할지 몰라도 예. 주변에 무슨 그 사람들을 괴롭힌다거나 원한 살 만한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래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원한도 뭐 누구한테 애매하네요. 산 것도 없고 예. 결국 이 사건은 지금 제가 쭉 불러드리는 할 수 있는 모든 걸 해본 건데 네. 궁극적으로는 미제예요. 그 이상도 이하도 더 이상 밝혀지거나 나온 게 없어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거기다가 이 사건 나고 난 다음에 괴담까지 막 돌았어요. 괴담. 뭐 어떤 괴담이요? 그 이제 그 살인 현장 거기 있잖아요. 네네. 한참 비어 있었어요. 거기 그런데 알으면 누가 안 들어가죠. 안 들어와요. 무서워서. 예.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누가 그거 잘 모르고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예. 호프집을 냈나 봐. 거기다가 호프집을 호프집을 냈는데 2달도 안 돼 갖고 이제 문 닫았어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종업원들이 아니,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귀신 그런 괴담이. 그래서 종업원들이 자꾸 그만둬 버리니까 네. 이상한 소리 들린다고. 아마 짐작컨대 내가 생각할 때는 그 종업원들이 처음에 모르고 호프집이 살인사건 현장인지 들어갔다가 나중에. 주변 사람들한테 살인사건 거기서 이발소 여주인 죽은 데다고 얘기하니까 그거에 신경 써서 긴장하다 보니까 자꾸 헛것도 먹고 그럴 수 그런 있어요. 그럴 수 예. 있어요. 맞아요. 괜히.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뭐 2달 만에 문 닫아 버리고 종업원이 있어야 일하지. 그렇죠. 그런 뭐 괴담도 있었다고 그러고요. 그러면 이제 이 사건을 한번 이제 뭐 추정이랄까? 추정도 아니고 뭐냐 분석도 좀 그렇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뭔데요? 자, 첫 번째 이발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4시간 영업하는 퇴폐이발관이에요. 네. 이 24시간이랍니다. 밤에 손님 더 많아요. 계속. 와서 퇴폐이발하고 거기 의자에 누워서 자요. 그 간단한 그 네, 수건 긴 거 덮고. 네. 그 밤에 손님이 더 많아요. 예. 따라서 그날 밤에 들어와서 범인이 퇴폐 서비스를 받고 잠을 잘 수 있어요. 그 의자에서. 그럴 수 있죠. 잠자다가 네. 자고 일어나면 대체로 한 7시나 뭐 8시면 기상할 거 7, 아니에요. 8시에 눈 뜰 거 아닙니까? 네. 분명히 거기서는 퇴폐업소기 때문에 네. 숙박비가 거기 포함돼 있어요. 그 돈 내고 비용에 사는 거예요. 예. 한 7, 8시경에 기상을 해가지고 이제 나가는 그런 그 어떤 패턴이란 말이에요. 네. 그렇다면 많지는 않잖아요 거기가. 네네. 규모도 작고 마지막으로 들어와서 잠을 잔 손님이 예. 나가기 전에 요금 내야 할 거 아니야. 그렇죠. 요금 가지고 주인하고 어떤 그 시비가 돼서 우발적 살인? 요것도 왜 그러냐면 사망 추정 시간이 8시에 9시 그 사이로 보니까. 그렇죠. 언니가 이제 전화하고 나서 사건이 있었다 치면. 그러니까. 딱 이 06 손님이 50분에 전화했으니까. 예, 손님이 그럼 일어나 8시에서 9시 손님이 일어나는 시간대란 말이야. 네, 그래서 그 시간대에 이제 이 잠 깬 손님이 밤에 와서 퇴폐 서비스 받고 예. 잠 깬 손님이 요금 서로 하는 과정에서 감정사 가지고 살해했을 가능성도 있네요. 있어요. 예, 있네요. 이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거는 분명해요. 칼을 잘 쓰는 자는 분명합니다. 그러게요. 이 상은의 한 형태가. 방으로 목을 공격해서 딱 살해했다? 이건 칼 잘 쓰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절대로. 아니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형사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2명 잡고, 이상이거나 네. 잡고 찔렀거나 한 사람이라면 정말 제대로 찌르는 사람이에요. 네네. 엄청 숙달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특수훈련 받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게요. 딱 너무 이런 식으로 하니까. 네. 그러니까 최소한 하여튼 초범이나 뭐 이건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니다. 이거는 프로의 냄새가 나는 놈이다. 예. 전과가 있다면 있을 것이다. 네네. 그리고 성격이 아주 냉혹한 놈일 거다. 그러게요. 목을. 그러니까 목 찔러서 죽이고 싹 그 긴 시간에 걸쳐서 싹 닦고 정리하고 나가잖아요. 예. 그 쉽지 않아요. 그걸 또 가지고. 다. 우발적으로 사람 살인하고 난 다음에 사람이 죽었다는 걸 옆에 있기만 해도 사지 떨리는 거거든요. 사람이. 그렇죠. 거기서 뭐 치울 생각 꿈도 못 꿔요. 내뛰기 바쁘지. 그렇죠. 근데 다 정리하고 사라졌다면 아주 냉혹하고 전과자고 경험이 있는 놈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거 말고도 2-3명 정도로 판단. 아까 말씀드린 2-3명. 네네. 뭐 근데 이제 물론 뭐 꼭 2명이라고 얘기는 뭐 하지 못하겠지만 그럴 가능성도 있고 청부 살해의 가능성은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네, 그렇죠. 네. 근데 나는 청부 살해를 좀 부정적으로 봐요. 예. 제가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청부를 받고 40대 여성 1명을 죽이기 위해서 낮에 아침 시간대에 2명씩 그 지하이발소로 들어와서 범행을 하고 도망간다. 청부를 받았다면 밤에 들어와서 거기 자지는 않았을 거야. 그랬겠죠. 죽일 때 처음에 들어와서 죽이고 갔겠지. 빨리 딱 짧게 하고. 팍 예, 죽이고. 예. 근데 청부받은 사람이 그것도 낮이잖아요. 아침 9시면 예. 8시 9시면 낮에 2명이 들어와갖고 지하이발소에 와서 여성 하나 찔러서 죽이고 도망갈까? 청부받은 사람이. 그건 좀 애매하네요. 그리고 지하이발소 같은 경우는 비상구가 없어요. 그 문이 하나예요. 하나죠 당연히. 그 경우에 어떤 범인들이 거기를 선호합니까? 그러게요. 청부받은 놈들은 프로예요 프로. 프로는 범죄 장소까지 입시 조건을 계산하는 새끼들이에요. 그 지하 이발소에 여자 혼자 있는데 2명이 들어가고 청부받아서 할 것 같지는 않아요. 내가 볼 때는. 그렇네요. 저는 그래서 청부는 뭐 그 당시에 그 보고서를 보니까 담당 형사들은 청부
2, 3명의 청부로 봤더라고요. 네네. 근데 저는 그 유추는 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좀 배치돼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경찰은 면식범이고 2, 3명 청부 전문 킬러 계획범죄로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랑 비슷해요. 면식범? 근데 이발소가 퇴폐이발소라고 그랬잖아요. 예. 특성상 24시간 영업하면 누구나 돈만 내면 거기 와서 잠자고 갈 수 있는 그런 장소예요. 그러게요. 그런 장소기 때문에 꼭 이거를 뭐 면식범이라고 단정 짓는 것도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요. 면식범 아니고 뜨내기 손님도 얼마든지 있을 그럴 수 수 있어요. 있잖아요. 예. 아까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두리번 하다가 얼른 속 들어가는 놈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가능성도 배제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고요. 네.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우발 범죄는 나는 또 맞는 것 같기는 해요. 우발 범죄. 뭔가 시비가 돼가지고 예. 우발적으로 격분해서 찌르고 죽인 다음에 그러니까 금품 같은 것도 안 훔쳐가지고 그냥 청소만 하고 내뛴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런 거 봐서는 우발 가능성은 있어 보이고. 그래서 이 사건은 풀기가 좀 되게 난해해요. 어려워요. 이게 생각보다 의외로 네. 어려워요. 이게 너무 단서가 너무 없어가지고. 단서도 없고 그리고 현장 특성도 좀 특이하고. 묘해요. 이제 아마 자세히 내가 여기서 설명드리긴 좀 불편한 부분이 있는데 예. 단골 손님이 된 사람들은 어느 순간 이제 참 사람이 묘하더라고요. 우리가 사람이 남녀가 만나서 감정이 좋아지고 친분이 쌓이고 신뢰가 구축돼서 성관계도 하고 이제 이렇게 대체로 사람 만남이 있고 나서 이제 어떤 육체 관계가 진행되는 케이스가 네네. 일반적이에요. 보통은 그렇죠. 그런데 제 경험에 따르면 요거 비슷한 사건도 내가 해봤는데 네. 저 일면식도 없다가 맨날 유사성행위 하면서 예. 안마 실소 같은 데 가서 유사성행위 퇴폐이발소 같은 데 유사성행위 하면서 예. 그 유사성행위를 해주는 그 여성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느끼는 새끼들이 있어요. 어허. 잘못된 생각이네요. 그건 돈 받고 하는 건데 예. 지는 돈 주고 하면서도 이런 일을 나를 상대로 저 여자가 해주는 거 그거는 저 여자가 나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 착각이죠, 착각. 완전 착각이죠. 착시죠. 예. 그래가지고 자기를 좋아한다고 판단해가지고 이제 뭐 스스럼 없이 막 대하다가 예. 뭐 저거 어이, 공사는 왜. 분명히 가릴 거 아니야. 아유 지금 나한테 이렇게 함부로 하시면 안 돼. 거기에 이제 배신감 느껴갖고 공격해서 혼자. 공격해갖고 여자 거의 죽기 일부 직전에 우리가 구조했는데 아이고. 그 방에서 구조했는데 네. 다 태웠어요 밑에. 불을 라이터 불로. 붙여버렸어요. 그리고 담배불로 그 성기 주변 다 지져놓고 이름을 써놨어 지져가지고. 아이고. 절 다른 사람한테 못 만나게. 못 한다고. 만나게 한다고. 그런 쓰레기 있었어요. 내가 그 새끼 잡아다가 그때 아주 반 죽여놨는데. 아이고. 근데 걔가 그 착각을 한 거야. 이 망상이죠 그거. 돈 주고 그 퇴폐 유사성행위 하는데 그거를 그 여성이 해주니까 예. 좋아. 그 여자가 자기를 좋아해서 그거 해준다고 착각하는 그런 정신 나간 놈이 있더라고. 진짜. 그래가지고 여자가 탁 자르니까 예. 분노해가지고 이제 끌고 가서 그 방에서 그런 짓을 했더라니까요. 아이고. 그 여자분은 우리가 가니까 거의 초죽음 상태죠 진짜. 초죽음 돼가지고 하느님 만난 것처럼. 그럼요. 형사님들이 얼마나 반가우셨겠어요. 그런 것도 있는데 이것도 나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형사들이 면식범 가능성이 높다, 2, 3명의 청부 가능성이 높다, 네네. 이런 식으로 어떤 고정관념적인 성격 규정을 해버리고 사건 수사 방향을 설정을 해버리면 네네. 그쪽에다 포커스를 맞춰서 거기 가다가 아니면 끊는 습관이 있거든. 그냥 끝나고. 근데 나는 이거 뜨내기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리고 방금 교수님 말씀하신 혼자 그 망상에 빠진 만약에 그런 그러니까 그런 경우라면 놈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범죄 형태가 원한 범죄 형태로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아무리 주변에 다녀보면 저 사람은 원한 살 일이 없습니다. 나오겠죠. 근데 이건 그러니까- 범인 입장에서 지가 혼자 원한을 사갖고 그렇게 하는 거일 수도 그러니까 있으니까. 뜨내기도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꼭 면식범으로 성격 규정하는 거 옳지 않다고 보고요. 네네. 또 혼자도 각도에 따라서 급작이 찔렀는데 제대로 그냥 꽂힐 수도 있어요. 어쩌다가. 우연히. 예.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생각할 때 이 사건의 성격 규정을 수사관들한테 너무 딱 정해줘 버려가지고 해버리면 안 돼요. 그럼 한정이 돼버려. 모든 수사를 할 때 이런 살인 사건이 발생을 하면 위에서 지휘를 하는 계장이나 과장, 팀장은 네. 가능성을 다 타진해 놓고 네. 뭐든지 가능성이 있다는 거는 인식을 시키고 보다 그 어떤 용의성이 높은 곳, 가능성이 높은 곳은 요 부분이지만 요거만 매달리면 안 된다. 이것도 나머지 있을 수 있고 부분도. 뜨내기도 있을 수 있고 이렇다.
이런 식으로 정해놓고 수사를 시켜야 되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처럼 뭐 청부살인 가능성 2, 3명 이상의 청부가 살인성 가능성이 있고 면식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성격 규정 딱 해놓고 형사들한테 하달해버리면 그 범주에 넣어놓고 수사해요. 근데 이게 아니면 이제 어디 그러면은 터는 거야. 단절돼버려. 털고 다른 거 가는 거야. 또 그거와 비슷한 거. 그러면 다 빠져나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건은 아마 미제 사건 전담반이 이 사건은 하도 회자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인천청에서도 포기한 건 아니라고 그래요. 네네. 그래서 이거 여전히 좀 관심 가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요거는 원점으로 돌아가가지고 성격 규정을 수사 방향, 그렇네요. 성격 규정을 좀 달리해서 재수사를 한 번 더 진행했으면 어떨까. 그러네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네. 그래서 저 시원하게 제가 뭘 못 내려줘서 미제 사건 하면 너무 없어요, 교수님. 예, 늘 불편하지만 하여튼 그래도 미제 사건 선정해봤습니다. 오늘은 그러니까 미제 사건으로 인천 계양구 네. 작전동 이발수 여주인 살인 사건 좀 다뤄봤습니다. 네. 혹시라도 이거와 관련돼서 손톱만한 단서라도 뭐 알고 계신 분이 있다면 진짜 부담 요만치도 가지지 말고 맞아요. 아니 뭐 경찰서에 가가지고 제보한다거나 신고하는 게 불편하시면 우리 사건 의뢰로 미디어톡으로 사건 의뢰 메일 주세요. 메일로 주시면 저희가 받아가지고 그거 경찰에다가 전달 딱 깔끔하게 해드릴 테니까 네. 지금 많이 들어오거든요. 네네. 지금 우리가 미제 사건 한 것들 많이 들어와요. 네. 많이 우리 그 메일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그거 받아갖고 다 제가 해당 경찰서에 미제팀에다 경찰청 네. 미제팀에다 다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사가 진행 중인 것도 있어요 지금. 네.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말고 불편하시면 저희한테 메일 주시면 되겠습니다. 맞아요.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지나가듯이 이야기해 주신 것도 그럼요. 어떨 때는 결정적인 어떤 단서가 단서가 되기도 돼요. 할 수도 있으니까요. 예.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미제 사건 네. 마칠게요. 감사합니다.